안녕하십니까. 결함 분류 데이터 모델 비교 및 분석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김준석입니다. 저는 케글이라는 사이트에서 두 가지 결함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 첫 번째는 스테인리스 강판 표면 결함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는 송전선의 다양한 고장 조건에 대한 라인 전류와 전압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소개하고 각각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SVM,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인 스테인리스 강판 결함 데이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커뮤니케이션 과학 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도출된 데이터로 결함이 있는 스테인리스 강판을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크게 6종류와 기타 분류로 결함을 구분하였고 결함이 있는 강판들의 27개의 지표를 통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탈리아 CSM의 의뢰를 받고 정리된 데이터이므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유형 구조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의 구조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개수는 샘플 총 1941개, 총 변수의 수는 입력 27개, 출력 7개로 총 34개입니다. 6개의 결함 종류 중 첫 번째는 패스트리로 강판 표면에 작은 얼룩 또는 불규칙한 무늬가 생긴 결함입니다. 생산 중 미세한 문제나 운반 중 접촉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함 종류입니다. Z스크래치는 아변 방향을 따라 생긴 좁고 긴 긁힘이 생긴 결함, K스크래치는 아변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긁힘이 생긴 결함으로 두 결함 모두 기계나 이물질과의 접촉으로 발생합니다. 스테인스 결함은 표면이 얼룩, 녹, 기름, 먼지 등으로 색이 변하거나 더러워진 경우, 덜티네스는 먼지나 입자 물질이 붙어 생긴 더러움을 뜻하는 결함입니다. 범스는 표면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결함으로 제조 중 냉각 물균형이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결함이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표면 이상이나 비정상적인 무늬들의 기타 결함들은 other fault로 묶여 있습니다. 다음은 입력에 대한 변수를 보겠습니다. 위치 및 크기 관련 변수는 총 7개로 결함의 좌표와 결함이 차지하는 면적, 둘레 길이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밝기 관련 변수는 3개로 결함 부분의 전체 밝기 합계, 결함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의 밝기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물리적 재료 정보 변수는 컨베이어 벨트의 길이, A300과 A400의 강중 여부, 강판의 두께 등을 뜻하는 변수들입니다. 다음은 형태 및 위치 지표 7개로 강판에서 결함의 모서리에서 가까운 정도, 결함 내부의 빈 영역 비율, 결함이 정사각형에 가까운지에 측정한 값, 결함이 X축 기준 외곽에 있는 정도, X축과 Y축의 모서리 근처 여부, 그리고 전체 기준 외곽에 있는 정도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수학적 변환 및 통계 지표에 대한 변수로 결함 면적의 로그값, X와 Y 관련 지표 로그 변환 변수, 결함의 방향성 정도, 밝기 특성 요약 지표, 면적을 시그모이드 함수로 0과 1 사이로 정교한 값을 뜻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해보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주피터 노트북의 가상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예측해보았습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를 불러와야 합니다. 제가 사용할 알고리즘은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로지스틱 회귀로 필요한 패키지를 불러오기 위해 인포트 패키지 이름을 사용하여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실제 공정 및 공급망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무의미하거나 누락된 값 등의 발생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특성들의 분포도를 시각화하여 나타낸 그래프들입니다. 특성의 분포를 시각화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러 특징과 분포 유형을 눈으로 보기 쉬워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데이터에서 강판 고장 유형 데이터 수를 시각화한 것으로 기타 분류를 묶어놓은 other fault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결함 유형은 bump이고 가장 적은 고장 유형은 dirtiness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고장 유형별로 변수의 평균을 시각화한 것으로 K-스크래치에서 Sum of Luminosity가 약 83만으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각 알고리즘의 결과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결정트리 알고리즘입니다. 결정트리 알고리즘을 학습시킨 결과 가장 잘 예측된 클래스는 K-스크래치, Z-스크래치, 덜티네스로 F1 스코어가 0.8에서 0.95 정도로 나왔습니다. 패스트리의 F1 스코어가 0.47로 제일 낮으며 리컬도 0.44로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F1 스코어란 정밀도와 재현율의 평균을 뜻합니다. 정밀도는 모델이 예측한 샘플이 실제로 맞는 비율, 재현율은 모델이 얼마나 많이 예측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F1 스코어는 두 지표의 평균을 평가하는 척도를 뜻합니다. F1 스코어가 높을수록 모델이 해당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와 완전도가 잘 균형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정트리 알고리즘입니다. 결정트리 알고리즘의 결과를 매트리스 시각화한 그래프와 특성 중요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알고리즘 매트리스 통해 결과를 분석해보면 결정트리 알고리즘은 범프와 아덜펄츠에서 예측이 빗나갔지만 전체적으로 준수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옆에 특성 중요도 그래프를 보면 결정트리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특성은 로그 X 인덱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알고리즘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결정트리를 결합한 모델로 일반적으로 더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모든 주요 클래스에서 결정트리보다 리콜 및 F1 스코어가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스크래치, Z-스크래치, 스테인스에서 매우 높은 F1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스트리에서 여전히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덜펄츠의 리콜이 0.85로 높아 누락되는 오탐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매트릭스 시각화와 특성 중요도를 보면 결정트리와 마찬가지로 범프와 아덜펄츠에서 예측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이런 현상은 데이터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성 중요도는 로그 오브 바리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SVM,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으로 학습 및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F1 스코어를 보면 결정트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랜덤 포레스트보다는 F1 스코어가 약간 낮습니다. K-스크래치, Z-스크래치, 스테인스에서 높은 F1 스코어를 볼 수 있습니다. 덜티네스는 프레지션이 1.0이지만 리컬이 0.64로 누락 예측이 맞습니다. 패스트리, 범스는 여전히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SVM 알고리즘의 매트릭스 시각화를 보겠습니다. SVM도 결정트리 알고리즘과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띠고 있습니다. 특성 중요도의 경우 결정트리,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회귀 등은 모델 학습 과정에서 각 특성이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수치로 계산하지만 SVM은 데이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결정 경계를 정의하여 특성 중요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은 가장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K-스크래치, Z-스크래치, 스테인스에서는 높은 F1 스코어를 보여 선형 모델임에도 분리가 잘 되는 클래스임을 알 수 있지만 범스, 패스트리에서는 F1 스코어가 0.5에서 0.6으로 매우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비선형 분포가 많은 문제에서는 랜덤 포레스트나 SVM보다 성능이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의 매트리스 시각화와 특성 중요도입니다. 매트리스 시각화에서는 다른 알고리즘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확도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성 중요도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스퀘어 인덱스입니다. 이제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송전선을 따라 가정까지 전달됩니다. 그런데 송전선에 고장이 발생하면 정전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미리 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를 시뮬레이션한 전력 시스템으로 4개의 발전기와 중간에 위치한 변압기 그리고 여러 송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흐르는 전류와 전압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장이 발생하기 전 나타내는 변화를 관찰하고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실제 고장이 아닌 11kV 전력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여 생성한 가상의 고장 데이터입니다. 총 78,000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데이터는 전류, 전압, 그리고 고장 위치를 나타내는 A, B, C, G 등의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고장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판다스, 매플롤릿, 사이킬런 등의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델은 결정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로지스틱 회기 4가지를 똑같이 사용하여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각 모델은 전류 전압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장 유형을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총 7,861개로 누락 없이 잘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장 여부를 A, B, C, G 각각에 대해 0과 1로 표시했는데 분석을 위해 이를 1001처럼 하나의 코드로 통합하고 해당 고장 유형의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전류와 전압 데이터를 정규화하고 고장 유형은 숫자를 변환하여 모델 학습에 맞게 처리하였습니다. 전류와 전압 값이 분포를 보면 대부분 0 근처에 몰려 있는데 이는 정상 상태일 때 가장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장 유형 분포를 보면 정상 상태 (no fault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학습이 균형 잡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 상태와 고장 상태를 비교한 결과 전류 값은 큰 변화가 있었지만 전압 값은 거의 차이가 없어 고장 예측에 전류가 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정트리 알고리즘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정트리 모델은 정상 상태나 단순한 고장은 매우 정확하게 예측했고 일부 고장 유형은 F1 스코어가 1.00으로 완벽하였습니다. 하지만 라인 ABC처럼 복잡한 고장은 다소 혼동이 있었고 전체 정확도는 약 89.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혼동 행렬 시각화를 통해 어떤 고장끼리 잘못 분류되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0번과 1번 고장은 전류 전압 값이 유사해서 모델이 잘 구분하지 못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값과 달리 0과 1만 헷갈려하는 이유는 둘이 가진 피처 값이 거의 같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로 분석을 진행해도 위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모델로 이진 분류하거나 데이터를 추가 확보해 학습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결정트리 알고리즘의 특성 중요도를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결정트리 알고리즘에서 전류의 값들이 전압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알고리즘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no fault와 일분 단순 고장은 F1 스코어 1.00을 기록했지만 복잡한 고장에서는 혼동이 나타났습니다. 혼동 행렬 그래프는 결정트리와 같은 형태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의 정확도를 살펴보면 약 88.4%로 우수하지만 결정트리보다는 약간 낮았으며 특성 중요도에서 전류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인 SVM은 복잡한 경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SVM은 일부 고장 유형은 잘 예측했지만 1번 고장처럼 복잡한 경우에는 F1 스코어가 0.27로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도 매우 낮았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복합적인 고장 패턴은 SVM이 다른 알고리즘보다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동 행렬을 통해 더 쉽게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1번을 0번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가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정확도는 약 81%였고 혼동 행렬에서도 복잡한 고장끼리 많이 헷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성 중요도는 첫 번째 데이터에서 말씀드렸듯이 SVM 알고리즘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단순한 구조의 모델로 전체 정확도는 약 35%에 불과하였습니다. 혼동 행렬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고장을 정상으로 예측하여 틀린 예측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은 고장 분류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 분류 모델로 입력 변수의 선형 조합을 기준으로 클래스를 구분하여 이진 또는 다중 클래스 분류를 지원합니다. 기본은 이진 분류로 하되 추가 설정을 통해 다중 분류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는 입력 변수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스케일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는 비선형 관계나 변수 간 상호작용은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패턴이 약한데 이것이 저희가 다룬 데이터를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이 잘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정상 상태인 no fault가 40%를 넘는 수치를 이루는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지스틱 회귀는 그쪽으로만 예측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델 자체의 한계 때문에도 낮은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기본적으로 이진 분류, 즉 두 가지 선택지만 구분하는 데 더 적합한 모델입니다. 이번처럼 여러 종류의 고장이 섞여 있는 복잡한 문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려면 추가 설정이 필요한데 그게 적용되지 않으면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스테인리스 강판 표면 결함 데이터와 전력 시스템 고장 데이터라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네 가지 알고리즘인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SVM,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를 적용해 보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결정 트리 알고리즘의 경우 강판 결함 데이터에서는 K 스크래치, Z 스크래치, 덜티네스와 같은 주요 클래스에서 F1 스코어가 0.8에서 0.9로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패스트리와 같은 클래스에서는 F1 스코어가 0.47로 낮아 성능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전력 고장 데이터에서도 일부 클래스, 예로 들면 라인 A2 그라운드 폴트와 노 폴트는 F1 스코어가 1.0으로 매우 정확히 분류되었지만 복합적인 고장 패턴을 가지는 클래스는 0.6 이하의 낮은 F1 스코어를 보여 혼동이 있었습니다. 결정 트리는 구조가 단순해 해석이 쉬운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 경계가 복잡하거나 중첩된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은 전반적으로 결정 트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강판 결함 데이터에서는 모든 주요 클래스가 F1 스코어와 리콜이 향상되었고 특히 아덜펄츠의 리콜이 0.85로 높아 오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전력 고장 데이터에서도 대부분의 클래스에서 높은 정확도를 유지했으며 결정 트리보다 예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앙상블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과적합을 방지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 가장 균형 잡힌 모델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인 SVM 알고리즘은 강판 데이터에서 K 스크래치, Z 스크래치, 스테인스 등 주요 클래스는 높은 F1 스코어를 보였지만 덜티네스의 경우 프레지션은 1.0인 반면 리콜이 0.64로 나타나 예측 누락이 많았습니다. 전력 고장 데이터에서는 2번, 3번, 5번 클래스에서 F1 스코어가 0.9 이상으로 높았지만 복잡한 고장인 1번과 0번 클래스는 F1 스코어가 0.2에서 0.5 수준에 그쳐 성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SVM은 고차원에서 데이터 분리를 잘 수행하지만 데이터에 민감하고 해석이 어려우며 복잡한 클래스 간 패턴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는 가장 단순한 선형 모델로 강판 데이터에서는 일부 클래스에서는 괜찮은 성능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F1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고장 데이터에서는 특히 성능이 매우 낮았는데 이는 클래스 불균형 때문이기도 하고 로지스틱 회귀가 다중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적절한 설정이 없었으면 1BS REST 방식으로 처리되어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략 데이터에서 0000 노폴트 클래스가 매우 많아 모델이 이쪽으로 편향되며 제대로 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어떤 알고리즘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선형적이고 경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단순한 모델도 성능이 괜찮지만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클래스가 많은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나 SVM과 같은 더 복잡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랜덤 포레스트는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 모두 분석해 보았는데요. 향후에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클래스 불균형 보정, 피처 엔지니어링, 하이브리드 모델 적용 등 다양한 방향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